오늘 아침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원장님, 이 지긋지긋한 김이랑 검버섯 때문에 정말 우울해요. 라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바로 어제 오셨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박순희 어르신은 손주 돌잔치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얼굴에 까맣게 내려앉은 검버섯 때문에 활짝 웃을 수가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또 얼마 전 만난 69세 이만석 아버님은 평생 밭이라며 생긴 거라지만 아내가 자꾸 얼굴이 흙 묻은 것처럼 지저분해 보인다고 놀려서 속상하다며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반드시 있는 식초에 이것 딱 한 방울만 더해서 발라보세요. 정말 마법처럼 기미와 검버섯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박순희 어르신, 이만석 어르신 외에도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딱 2주만 따라 해보시고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거울 볼 맛이 나요. 라며 기쁨의 전화를 주십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던 시커먼 점들이 옅어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몰라보게 환해졌다고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수할 때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거친 검버섯이 매끄러워지고 외출할 때 더 이상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과 젊음을 되찾는 꿀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10년 젊음을 되찾아줄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 피부는 강한 햇빛, 즉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방어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멜라닌 색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활발한 신진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부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공장이 늙고 지쳐서 신진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수십 년간 피부에 쌓인 자외선 손상은 고스란히 누적되고 배출되지 못한 멜라닌 색소 찌꺼기들이 한 곳에 뭉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미나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선크림은 해수욕장 갈 때나 바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맨 얼굴로 틀에 나가고 밭을 메고 땀 흘려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절의 성실함과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흔적이 지금의 기미와 검버섯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유발하는 다른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며 호르몬 불균형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없던 기미가 생기거나 기존 기미가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피부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수면 부족은 피부의 재생 시간을 빼앗아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유전적인 요인. 가족 중에 기미나 검버섯이 많은 분이 있다면 생길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피부 재생 능력 저하.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새 세포가 올라오는 턴오버 주기가 28일에서 40일 이상으로 길어져 색소가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피부 건조함.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생기고 빠르게 진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피부의 독소 배출 능력을 떨어뜨려 노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기미와 검버섯은 지독한 질병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피부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걸 뭘 어떻게 해요 라며 체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원리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그럼 원장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잘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라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 있다는 민간요법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거 하면 김이 없어진다더라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망치고 있는 걸까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7세 김혜자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혜자 씨는 양쪽 광대뼈에 자리 잡은 기미 때문에 수년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 가기는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마땅치 않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죠. 쌀뜨물 세안, 꿀팩, 요거트팩 등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났습니다. 김혜자 씨는 희망을 품고 이 민간요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쌀뜨물 세안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쌀뜨물을 받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셨죠. 처음에는 왠지 피부가 뽀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기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김혜자 씨는 다음으로 꿀팩에 도전했습니다. 자기 전에 꿀을 얼굴에 펴 바르고 20분씩 기다리는 것을 꼬박 열흘 동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꿀에 끈적이는 느낌 때문에 불편했고 베개에 묻을까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미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요거트 팩이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니 시원한 느낌은 좋았지만 며칠 뒤부터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오히려 작은 뾰루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한 달 넘게 이런 민간요법들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미는 그대로인 채 피부만 더 예민하고 약해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오셔서 원장님,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피부만 더 상한 것 같아요.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김혜자 씨처럼 어떻게든 피부를 좋게 만들어 보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민간요법들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쌀뜨물 세안입니다. 쌀뜨물에는 비타민 B1, B2, 미네랄 등이 녹아 있어 일시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습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백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매우 미미하여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기미나 검버섯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깨끗하지 않은 쌀뜨물은 세균 번식의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꿀팩입니다. 꿀은 보습력이 뛰어나고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의 입자는 매우 커서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 어렵고 색소를 분해하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끈적이는 제형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 팩은 어떨까요?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아주 미미한 각질 제거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도가 매우 낮아 기미나 검버섯에 영향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유제품에 포함된 유지방 성분이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효과 없는 민간요법들이 계속해서 유행하는 걸까요? 첫째, 일시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시원하고 촉촉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느낌을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 효과입니다. 내 피부를 위해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만족감을 줍니다.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셋째, 개인차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피부가 매우 건강하고 색소 침착이 옅은 사람이 약간의 효과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사람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민간요법들이 모두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꿀팩은 기미 제거가 아닌 보습을 위해, 쌀뜨물 세안은 미백이 아닌 부드러운 피부결을 위해 가끔씩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 검버섯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김혜자 씨처럼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항상 묻습니다. 원장님,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뜬구름 잡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검증된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초와 들기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들기름이요? 그걸 얼굴에 바른다고요? 라고 생각하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놀라운 조합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묵은 각질을 제거해 기를 열어주고 들기름에 풍부한 로즈마린산과 오메가3 성분이 그 기를 따라 피부 깊숙이 침투해 색소 공장을 멈추게 하는 원리입니다. 김혜자 씨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는 원장님, 이전에 했던 것들과는 정말 다르네요. 피부에 자극은 없으면서 기미가 서서히 옅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더 이상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효과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들기름이라니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남 보성에 사시는 78세 최불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불래 어르신은 평생 밭농사를 지으시며 얼굴에 검버섯이 셀 수 없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왼쪽 뺨에는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검버섯이 아주 까맣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준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 때문에 영태가 안 난다며 외출 자체를 꺼리셨죠.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나이 80다 돼서 이런 욕심내면 벌 받겠지. 근디 거울만 보면 한숨이 나와서. 옛날에는 나도 고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시골 할매여. 그때 제가 최불래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린 방법이 바로 식초와 들기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들기름을 얼굴에 행여나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여?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 집에 다 있는 것이니께 돈들 일도 없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란다. 라며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식초와 들기름일까요?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우리 피부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 온 천연 발효 식품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은 피부의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는 죽은 세포, 즉 각질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쌓입니다. 이 두꺼운 각질층 때문에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기미나 검버섯은 실제보다 훨씬 더 진하고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바로 이 단단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서 자연스럽게 탈락시켜 줍니다. 또한 식초는 무너진 피부 pH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띄어야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데 약산성인 식초가 이 균형을 다시 건강하게 맞춰주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식초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특히 연약한 노년층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피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들기름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공장 자체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피부의 미세한 염증은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러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바로 이 성분 덕분에 식초의 자극을 완화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기름이 식초의 자극은 막아주면서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매운 떡볶이를 먹을 때 고소한 치즈를 올려 먹으면 매운맛은 중화되고 풍미는 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최불레 어르신도 처음 사용해 보시고는 식초라 해서 따가울 줄 알았더니 들기름이랑 섞은 게 고소한 냄새만 나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네 라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재료가 함께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요? 바로 손제거, 후침투의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식초가 먼저 묵은 각질을 싹 제거해서 기를 터주면 들기름의 미백 유효 성분인 로즈마린산과 오메가3가 그 길을 따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바를 때보다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몇 배는 더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식초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와 들기름의 항염, 항산화 효과가 만나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는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한 새 세포가 쑥쑥 올라오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고 환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최불레 어르신은 이 방법을 사용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네. 왼쪽 뺨에 있던 시커먼 점이 꼭 먹물이 살짝 번진 것처럼 여더지는 것 같아. 라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전만 하던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지고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나 색소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묵은 세포가 밀려 나오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셔야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값비싼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에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싼 돈 들여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최불레 어르신도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와 들기름의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하고 사용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68세 최영자 씨가 제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씨는 처음에 원장님,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니, 어머,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 정도면 저도 충분히 하겠어요. 라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최영자 씨처럼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재료: 사과 식초 1큰술, 생들기름 34방울, 깨끗한 화장솜 또는 면봉, 작은 유리그릇.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과 식초를 권하는 이유는 일반 양조 식초보다 산도가 조금 낮고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여 피부에 사용하기에 더 순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들기름 또는 냉합착 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물 무칠 때 쓰는 고소한 향이 강한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볶아서 짠 것이라 유효 성분이 많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생들기름이라야 로즈마린산과 오메가3 같은 유효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황금 비율로 섞기. 작은 유리 그릇에 사과 식초 1큰술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생들기름을 3-4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비율이 정말 중요하니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섞어주세요. 2단계 패치 테스트. 본격적으로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부드러운 살에 만들어 놓은 액체를 조금만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 만약 그 부위가 심하게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3단계 기미 검버섯 부위에 바르기. 깨끗하게 세안한 후 화장솜이나 면봉에 액체를 적셔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콕콕 찍어서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위에만 점을 찍듯이 가볍게 올려놓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르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4단계 5에서 10분 후 헹궈내기. 그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10분까지 늘려주세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 주세요. 5단계 보습하기. 마지막으로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듬뿍 발라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사용 빈도는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별다른 자극이 없다면 그 후부터는 매일 저녁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눈 주위는 반드시 피해 주세요. 상처나 뾰루지 등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 주세요.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주세요. 만들어둔 액체는 그날 바로 사용하세요. 최영자 씨는 이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지키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운가 싶었는데 익숙해지니까 5분도 안 걸려요. 매일 저녁 나를 위한 작은 의식처럼 즐겁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기미와 검버섯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자 씨처럼 처음에는 막막해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다른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4세 정미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처음 식초 냄새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치 테스트를 해보니 괜찮아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의 경우 처음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조금은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보라는 제 말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셨죠.
그러다 정확히 2주가 지났을 무렵 어르신께서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세수하는데 피부가 매끈해진 게 느껴지고 오른쪽 뺨에 있던 큰 검버섯이 꼭 옅은 갈색 물감으로 살짝 덮은 것처럼 흐려졌어요. 그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 한 달이 되었을 때는 변화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젠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검버섯 경계선도 흐릿해지고 얼굴 전체가 환해졌어. 어제는 딸이 보더니 엄마 몰래 피부과 다니냐고 묻더라니까.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미자 어르신은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정확한 방법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어떨까요? 부산 사구에 사는 71세 김영희 어르신은 평소에도 화장품만 잘못 쓰면 금방 얼굴이 뒤집어지는 초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농도보다 더 묽게 희석해서 사용하셨어요. 사과 식초 1큰술에 생들기름 3방울, 그리고 정수물을 반 큰술 더 넣어서 자극을 최소화하신 거죠. 6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예민한 내 피부도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거친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69세 박철수 아버님은 피부가 매우 두껍고 햇볕에 그을려 거친 편이었습니다. 박철수 아버님은 매일 저녁 사용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분 할 때 아버님은 15분까지 두기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철수 아버님도 2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손등에 있던 시커먼 점들이 많이 옅어졌고 무엇보다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해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농도나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피부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0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영호 씨는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건강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평생에 걸쳐 몸에 밴 좋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외출 시에는 항상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챙겨 햇빛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을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셋째, 꾸준한 보습 세안 후나 샤워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 걷기, 가벼운 체조 등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섯째, 균형 잡힌 식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여덟째, 금연과 절주 피부 노화의 주범인 담배와 술은 건강한 피부를 위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씨가 가장 강조하신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세상에 없어.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비결이야. 오늘 알려드린 식초와 들기름을 활용한 홈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김영호 씨처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